안녕하십니까, 김효석입니다. 문제 능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매번 새로운 얘기와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지만 저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. 목수 얘기를 하겠습니다.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쯤에 사장한테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장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짓고 그만두기를 부탁했고요. 목수는 기꺼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응했습니다. 이미 마음은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그 마지막 집을 급하게 지었겠죠. 집이 완성됐을 때쯤 일어나서 사장은 그 목수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해준 작은 보답이라면서 그 집을 선물했습니다. 목수는 감동했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집을 날림공사를 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너무 컸겠죠. 만일 이 집이 자기 집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튼튼하게 지었을 텐데요. 비록 이야기지만 아쉽기도 하고 좀 씁쓸합니다. 한 번쯤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. 요즘은 인생 100세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요.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제 수명은 이와 반대로 날로 짧아지고 있습니다.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. 직장에서 대략 20여 년 일하고 나서 퇴직금을 갖고서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20년 동안 했던 일로 제2의 인생을 승부하는 게 훨씬 리스크가 작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20년 정도 한 분야에서 일했으면 전문가라는 소리를쯤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?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. 앞에 목수 이야기에서 그 목수처럼 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. 열심히 살기보다는 단지 할 수 있는 만큼만 월급만큼만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는데도 시속 6, 70km로 달리는 차처럼 말입니다.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남궁석 장관의 사회초년생 시절인 첫 직장 생활이 생각납니다.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분은 삼성 출신이시고 삼성의 어느 계열사가 첫 직장이었을 겁니다. 신입 시절이었는데요. 기획실에서 근무했습니다. 그분에게 첫 업무가 주어진 게 지난해 예산 편성 보고 업무였습니다. 작년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업무는 아니었겠죠. 보고서라는 게 거의 형태가 비슷비슷한데 그분은 각각의 예산마다 하나하나 원가 분석을 해서 첨부를 했나 봅니다. 하나하나 예산마다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를 밤을 새워가면서 그 일을 했고 또 모르는 것에는 또 대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묻고 또 묻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사장님은 그 보고서를 부분마다 빨간색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보셨는데요. 새로운 기법의 원가 분석이 너무나 쉽게 잘 됐다면서 칭찬을 하시랍니다.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사장은 회사의 중역실에 이 보고서를 쫙 돌린 다음에 앞으로는 이 보고서처럼 원가 계산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. 문제는 며칠 후에 터졌죠. 중역실 간부들은 남국석 신입사원한테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말이야 먼저 중역실로 가져와야지 건방지게 사장님께 직접 보고를 해 하면서 혼을 많이 내더랍니다.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당시 그만 회사를 그만둘 뻔 하셨다면서 그때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요. 가령 관리회계라든지 예산제도, 사업부제도, 업무의 흐름 등등 그러니까 기업의 그 어떤 그 가치들, 그 기틀들이 되는 것들은 본질을 모두 마스터를 하게 된 거죠. 신입사원이 경영 원론에 대한 본질의 집착을 갖고서 악착같이 공부한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. 무엇이든 간에 이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. 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.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내는 게 용기가 아닐까요? 또 그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참 회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일터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발전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 크게 그런 일을 과정 속에서 국가나
사회, 봉사하는 것은 아닐까? 너무 거창하네. 어디에서나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떤 오솔길도 서울로 가는 길은 있다. 어느 길이 유리한지를 따지지 말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. 그 순간이 서울 도착이고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미국의 레밍턴 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그 회사 부사장이자 영업 담당 의장인 알 시어즈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. 유명한 세일즈맨은 고객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다. 그 레이더의 작동은 듣기만 하면 된다. 그러면 손님들이 다 일으켜준다. 에이구. 문제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번 주는요.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주간으로 정하면 어떨까요?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